네, 이번 시간은 취업 원포인트 레슨 시간입니다. 자, 취준생 여러분들 많이 고민도 많으시고 불안하실 텐데요. 네. 이 시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응원이 필요하고 고민 털어놓을 곳이 필요한데 마땅한 곳이 없다는 게 또 우리 구직자분들의 상황일 겁니다. 네. 저희가 우리 구직자분들의 고민 해우소가 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다음 취업 보기 카페 이희정 멘토님 그리고 이지연 게스트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한 주 동안 또 어떤 고민 올라와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네. 좀 소개해 주세요. 네, 152만 취업 준비생들의 공간이죠. 다음에 취업 보기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카페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또 일주일 동안 많은 고민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요, 오늘 첫 고민으로 회계 직무 관련 질문을 꼽아봤는데요. 이분은요, 회계 분야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이세요. 회계사무소든 일반 사무직이든 회계와 관련된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자기소개서를 쓸 때 어떤 점을 강조해서 쓰는 게 좋을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뭐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상에 맞춰서 쓰라 이런 얘기도 참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우선적으로는 직무와 관련되게 써야 할 것 같다라는 말을 올려주셨어요. 어떻게 정관지어서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알려주세요라고 고민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일단 요약을 해보면 회계 관련 부문에 지원을 하고 싶고 가고 싶은 건 확실하신 것 같아요. 근데 자기소개서 작성에 어떤 강점을 좀 어필해야 되는지를 몰라 하시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취업 파일을 진행하다 보면 이제 네. 자소서에 직무 관련된 내용을 좀 많이 어필해서 쓰라고 이제 그렇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제 또 막상 쓰라고 그러면은 사실 뭐 어떤 데서는 또 인재상에 맞춰서 쓰라고도 하기 때문에 좀 헛갈리고 막막하거든요. 네. 직무 능력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오죠. 네, 아무래도 자기소개서에 직무를 꼭 써야 된다라는 말이 계속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직무에 관한 질문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할 때는 일단은 인재상을 분석하고 직무를 분석해라라는 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으실 텐데요. 이분이 질문해 주신 게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게 회계 직무를 지원하는데 기업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인재상으로 혁신, 도전, 리더십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회계직의 경우에는 리더십이라든지 뭐 혁신 이런 거는 좀 거리가 있는 경우도 좀 있기 때문에 네. 네. 이럴 경우에는 인재상보다는 직무에 조금 맞추어서 작성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네. 그래서 회계 직무 관련해서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먼저 회계와 관련된 업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회계에 대한 이해가 먼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회계 업무는 뭐 경영 실적이나 재무 상태에 대해서 이제 회계 정보를 정리하고 잘 이제 정리를 해서 경영진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잘 만들어주는 기본 바탕이 되는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회계 실무에 대한 정확성, 숫자를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정확성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가 마인드. 아무래도 소비자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다가 기업에서 입장에서는 원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원가 마인드와 세관 관련된 지식, 그리고 재무제표의 이해, 그리고 전사 업무, 통제 관리 이런 실무 능력이 꼭 필요하고요. 뭐 이렇게 해서 또 관련된 사무소나 뭐 사무직 지원을 하신다라고 하셨을 경우에 필수로 맨 처음 신입사원이 하는 것들이 거의 출납 관리가 기본적인 업무가 될 텐데요. 뭐 입출금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증빙하는 것들 이런 업무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뭐 꼼꼼함이라든지 아니면 정확성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기록의 습관 이런 것들을 좀 어필을 해주시면 좋고요. 네. 그 외에도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인성하고 성실함 이런 부분을 강조하시면 회계와 관련된 분야에서는 좀 좋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회계 업무는 기업의 인재상보다는 정말 꼼꼼함이나 뭐 기록 이런 것처럼 어떤 업무와 관련된 부분을 좀 어필하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럼 기록 습관 때문에 있었던 일화 같은 것도 좀 에피소드도 자기소개서에 나오면 어떨까 뭐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회계직에 대한 저희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회계직에 대해 좀 잘못 알고 있는 편견이랄까요? 선입견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회계직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큰 선입견보다는 일단은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숫자, 돈 계산 그 이외의 생각이 좀 안 난다라는 것들이 좀 막막함이라고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그게 제일 많이 떠올라요. 네. 그래서 뭐 정확성, 꼼꼼함 이외에 저 뭘 써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많은데요. 회계직 같이 이제 좀 전문적으로 본인의 스킬이 필요한
필요한 업무 같은 경우에는요, 뭐 원가 마인드라든지 내가 세금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좀 본인의 뭐 지식에 대한 부분을 어필하셔도 충분히 괜찮다라는 부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기소개서 작성의 핵심 질문을 해주셨네요. 네. 자, 지원 부분에서는 이제 어떤 업무를 하는지 확인을 하고요. 또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자기소개서의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접니다. 이렇게 네,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우선 회계 분야라는 이 큰 분야를 정했기 때문에 우선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기소개서는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다라는 업무 강점을 표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과 잘 연결을 지어서 작성해 보신다면 좀 긍정적으로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다음 질문도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는 지원 분야에 대한 이 질문을 골라봤습니다. 이분은요, R&D 기구 기계 분야 이 취업 준비하고 있는 28살의 졸업생이라고 써주셨어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원하고 싶은 분야가 전기 가전 제품 쪽이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이 분야에 취업을 하려면 관련 전공과 CAD 등의 이 설계 프로그램 활용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다라고 써주셨고요. 또 현재 그래서 이 설계 프로그램 활용 능력을 다음 주부터 학원을 통해서 배울 예정이다라고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실무 관련 쪽은 이렇게 학원에서 배우면서 보강하려고 하는데 전공 관련 분야는 어떤 과목 위주로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최근에 운 좋게 면접까지 갔지만 전공 관련 질문에 잘 대답을 하지 못해서 기회를 놓쳤다라고 올려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족한 부분을 착실하게 준비해서 내년 상반기에 다시 도전해보겠다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이분의 이 주 전공은 이 물리학이라고 하시고요. 복수 전공이 전기, 전자, 컴퓨터 학부라고 써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취업을 위해서 필요한 능력으로 전공과 CAD 뭐 이런 것들을 좀 짚어주셨는데 네. 실무적인 거는 학원에서 배우면 되겠지만 그렇죠. 전공은 어떤 과목을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게 핵심이네요. 네. 이분은 목표가 아주 뚜렷한 분이네요. 네. 실무 능력은 이미 이제 학원 다니면서 준비를 하셨고요. 이제 그 면접 답변을 못해서 이제 불합격한 그런 경험이 있으시네요. 네. 전공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를 위해서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근데 반대가 됐네요. 이분은 이제 보통은 전공은 됐고 이제 직무 능력은 어떤 것을 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이분은 이제 반대로 물어보네요. 예. 면접에서 전공 관련 질문을 좀 많이 하는 편인가요? 네, 기업마다 조금 다르고 직무마다 다른데요. 이분이 지원한 분야가 R&D 연구 개발이기 때문에 더 네. 전공과 관련된 부분의 질문이 있고요. 또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전공 PT를 하는 정도로 PT 면접을 하는 정도로 이제 전공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R&D 부분에서는 전공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많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이분이 이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면접에 갔는데 전공 관련 질문을 잘 그러니까요. 못해서 예. 그게 떨어진 원인이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영향을 좀 많이 그럴 수 미쳤을까요? 있어요? 어때요? 네, 또 어떤 기업에 지원하셨을지 모르지만 전공과 관련된 질문만 하는 단계가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어서 아마 좌절하시지 않으셨을까 예. 하는 생각이 그렇군요. 듭니다. 추측을 그렇게 하시는군요. 그럼 이분 이런 상황에서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뚜렷한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전자 부분 R&D 기구 이런 부분을 좀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일단은 기초 연구와 응용 연구 그리고 이제 연구를 바탕으로 제품화하는 과정까지의 개발 업무를 하는 건데 일단은 제품을 설계하고 생산하기까지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을 해서 제품이 양산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제품 디자인을 하기 위해 설계 과정에서 CAD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D CAD까지 학습이 조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설계를 바탕으로 이제 금형을 의뢰하고 그 금형을 또 제작이 되면 평가하고 수정해서 최적의 제품을 개발하는 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3D CAD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습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전공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뭐 구조역학, 금형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이 좀 필요하고요. 이제 기구 개발에 필요한 뭐 재료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이 추가로 있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제품의 구조 이해 부분에 학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전공은요 어려운 심화 전공에 대한 공부를 막 하시려고 애쓰시기보다는요 기본적인 이론, 개념, 뭐 원론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역학, 특히 뭐 연력학이라든지 기구학 같은 부분들을 정리를 잘 해주셔서 설명을 잘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숙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기본은 업무 과정과 기술이 중요하고요. 이론은 뭐 아주 심화된 것보다는 원론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네, 다음 질문은요. 계속해서 두 번이나 같은 주제를 올려주셨어요. 그만큼 정말 많이 궁금하신 그런 분의 질문을 골라봤는데요. 많이들 들어보셨죠? 지역 할당제, 이 각 지방에서 지방 인재를 활용하기 위해서 일정 비율을 뽑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이분의 질문을 살펴보면 첫 번째, 지역 할당제로 채용될 경우에 해당 지역에서만 계속 근무하게 되나요? 아니면 서울 본사로도 올라갈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고요. 두 번째는 지역 할당제로 입사를 하면 혹여나 승진할 때 이 딱지처럼 붙어 다니면서 일종의 페널티가 되기도 하나요? 라는 질문이었고요. 세 번째가 반전입니다. 저는 취업 준비생인지 알았는데 이분이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이라고 하세요. 원서 때문에 고민 중인데 기계공학과가 취업이 잘 된다 해서 과는 그렇게 하고 또 대학이 국민대, 숭실대, 또 세종대, 단국대 정도 나오는데 차라리 이 지역 할당제 생각하고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를 가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어떤 선택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이번에 대학을 이제 들어가는 학생인데 먼 미래까지도 벌써.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네요. 일단 지역 할당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입사 시 계속 지역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지 뭐 페널티는 없는지 이런 게 좀 고민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지역 할당제 혜택을 이 고민하고 대학을 선택한다는 거, 이거 정말 벌써부터 이렇게 고민하는 게 대단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안 되기도 하고 좀 그러네요. 네, 저도 질문을 딱 봤을 때는 굉장히 구체적이어서 4학년인 줄 알았는데 네. 예비 신입생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근데 또 특이하게 수능이 끝나고 이제 대학을 정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이와 관련된 질문이 조금 많이 올라오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우선 지역 할당제에 관련된 부분을 고민한다라는 건데요. 뭐 지역 대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청년 일자리 문제 때문에 생긴 용어이기도 하고 이런 제도인데요. 뭐 아무래도 뭐 행정적으로 뭐 재정적으로 기업에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우시는 분들도 많고 지역 사회와 대기업이 좀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민을 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인데요. 네. 아무래도 뭐 삼성은 뭐 35% 지방 대학생을 우대하겠다, 뭐 롯데는 뭐 30%를 우대하겠다 이런 계속 이슈들이 조금 있긴 한데요. 그렇죠. 사실은 뭐 지역에 기업이 있는 경우들, 뭐 삼성이나 여러 뭐 GS라든지 여러 기업들이 지역에 뭐 기업이 있는 경우에는요, 사실 일자리가 많은데 오지 않는 것들도 좀 문제였어요. 혹은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취업을 해서 일을 하다가 본인이 맞지 않아서 퇴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지역 할당제라는 제도가 있기 전에도 지역에 대한 우대는 조금 있었던 부분이어서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생각은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역 할당제를 고민하는 것들 4, 5년 후에 졸업한 이후에 이 지역 할당제 제도가 있을지 어떨지에 대한 부분을 또 고민에 한번 넣어주시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고민을 너무 빨리 할당받았네요, 이 친구가. 예. 어쨌든 저 군대 갔다 오면 남자들은 6, 7년까지 생각해야 되니까 좀 아직 시간이 남았거든요. 예. 질문 답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지역 할당제 같은 경우에 서울에만 근무하고 혹은 지역에만 근무하고 서울로 못 올라가냐라는 질문이 있으신데요. 기업마다 조금 다른데 기업의 지역에 아무래도 그 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좀 근무하는 편이 조금 많고요. 아예 올라갈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보직 이동이 쉽지 않은 회사들도 있다라는 거 고려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승진의 페널티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좀 안심하시고 지원하셔도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페널티 알겠습니다.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취업 원포인트 레슨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의 고민과 함께했습니다. 취업 보기 카페 이적 멘토님, 이지연 캐스터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취업 준비생에게 힘이 되고 싶었고 그들이 든든한 사회의 일꾼이 되길 바랬습니다. 스펙보다는 진솔한 능력으로, 학벌보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성공 취업의 길라잡이로, 고용률 70% 달성의 그날까지 우리는 취준생의 버팀목이 되고 싶었습니다. 취업,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요. 성공 취업의 길이 시작됩니다. 취업정보센터